교육을 시키는 기준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느냐, 그다음에 고마워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된다고. 얘가 어린데 뭐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어딨냐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진짜. 지금 이것도 뭐 구체적인 사례인데, 근데 엄마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얘가 영어 뭐 DVD만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듣고 지가 뭐 따라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반응이 어떻겠어요? 어머니 얘는 여기 있을 애가 그래가지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그럼 한번 딜리버리 해서 보내봤는데 아까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탑반에 들어가서 디베이트를 해. 거기서 밀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고 뭐 그러면 너무 근데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맞벌이 엄마거든요. 그 일일이 챙겨주고 그러니까 안 다니면 안 돼. 엄마 나 지금 꼭 가서 디베이트 하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고 지금 하고 그러는데 꼭 해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애가 가고 싶어 하잖아. 애가 멀어서 지금 엄마 좀 피곤하니까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서 데려다 주니까 고마워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대치동에 있는 학원까지 왔다 갔다 해서 해주는 게 그러고 가서 걔가 중학교에 가서도 지금 전교 1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학생은 탈무드식 독서 토론 그런 것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임원 활동에 동아리 활동에 내신 준비에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걸 해줄 수가 없어 제가. 더 도와주고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해주고 뭐 스토리 메이킹도 해주고 그러는데 지가 알아서 다 해. 그리고 바빠 너무. 이런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이고 이런 애들이 진짜 뭔가 사교육을 하더라도 지가 맞는 사교육 엄마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줘라고 말할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가 앞가림을 못하니까 부모가 알아서 해줘야 될 정도라면 벌써 이게 그 정도의 어떤 상위권으로 올라가기는 이게 언제 바닥이 드러나면 중학교 이후 중2 내신부터 이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억지로 엄마가 끌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중학교 2학년 인수분해까지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이후에 고등 수학을 가가지고 뭐 상학하면서 지수로고까지 하려고 그러면 그 몰입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몰입 능력. 몰입 능력의 가장 핵심은 자기주도성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때 아니면 뭐 진짜 과고 가고 영재고 가고 그런 게 막 부럽고 외고 가고 그런 게 부러워서 나는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에 애가 좀 동기부여가 된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없는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요즘 교육학에서는 동기부여는 거짓말, 신화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안 되는 애를 되게 해주는 거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강점혁명. 동기부여가 아니라 강점혁명이 지금 답이라고 보거든. 근데 지금 애들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모가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틀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진로적성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 책이나 뭐 그런 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런 때 도서관에 주말마다 한 번씩 가면서 애한테 네가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읽어라 강요하지 말고 애가 뽑아오는 책 목록을 아무 얘기하지 말고 1년만 그 목록을 적어보라. 그러면 그 아이의 진로적성이 보여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얘를 의사시키고 싶어요. 근데 뽑아오는 책이 맨날 소설책만 뽑아오고 역사책만 뽑아오고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Y 과학도 읽어보지 않을래? 슈바이처 전기도 재밌던데? 이렇게 지금 막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틀려고 그러는 거죠. 나 이 책 보면 안 되나 보다. 엄마가 싫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그거를 자꾸 억제시키는 거죠, 애들이. 그럼 이제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 그럼 이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몰라. 자꾸 중간에서 가지치고 틀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실은 드러나는 아이들이 사실 있거든요. 지금 같은 이 정도의 교육 인프라고 그러면. 그 두 가지, 그 기준은 그 두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 싶어 했는가? 고마워하는가? 그런 사인이 안 보인다. 그러면 공교육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사교육비를 아끼고 절약한 다음에 아까도 말했죠. 진짜 밀어줄 때 한 방을 밀어주라고. 그 한 방은 뭐 학원비 30만 원, 40만 원 이게 아니라 2억 줄 테니까 유학 가.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돈 걱정 없이 한번 해봐.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아까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는 지금 꿈이 뭐냐고 그랬더니 대연해고에 가서 서울대 외교학과에 가서 국제 정치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싶대.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대연해고에 가서 잘하려면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영수 뭐 영어 잘하는 애 너무 많잖아요. 수학을 잘해가지고 영수 내신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비교과 활동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시티오를 받아야 그래야지 이제 대연해고에서 상위 10% 안에 들면 현역으로 서울대를 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어떤 방법론을 한번 택해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선생님 너가 내 아들이라면 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 너 정도의 지금 어떤 역량과 그렇게 뭐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뭐 대원여고를 가거나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국제국어 쪽으로 외고는 이게 중국어과 영어과 이렇게 나눠 내신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국제국어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들어야 된다는 제한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지금 활용해 가지고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조금 그 안에 대원외고급의 내신 경쟁을 할 수 있는 데는 너가 너무 에너지 소진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조금 외국 대학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교육비 최대한 줄이면서 국제고도 공립이잖아요. 기숙사도 있고 그런 라인으로 해가지고 좀 어차피 너 지금 국제 지금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외교 전문가가 국제고 취재고도 맞잖아요. 외고 근데 외고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 친구는 지금 대원외고 거기서도 내가 지금 중학교 와서도 한번 좀 탑을 찍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거를 살려가지고 내가 대연외고에 가서도 최상위권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동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본인이 성취감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네 인생에 더 큰 저기로 본다면 국제고를 가서 선생님이 내 아들이라면 저는 학부를 서울대를 보내고 싶지가 않고 그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대를 보내고 싶어요. 조지타운대는 학비가 좀 비싸긴 한데 그 학부 수업이 교수님이 누가 들어오냐면은 개건 교수로 빌 클린턴이 들어와.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개건 교수로 들어와요. 강의를 해. 그다음에 애들 이제 학교 끝나면은 그다음에 각 전 세계에서 온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사우디에 있는 왕족의 누가 아들.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재벌 그룹의 무슨 아들. 같이 수업 들으면서 글로벌 인맥이 그냥 자동으로. 뭐 서울대는 뭐 서울대 가서 서울대 외교학과 인맥이 누구겠어요? 그냥 뭐 무슨 고등학교 나온 뭐 어디 한국 사람도 인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뭐 아람코 사장 아들, 사우디 아람코 사장 아들, 뭐 핀란드의 무슨 뭐 국무총리 아들 뭐 이런 애들하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방학 때 있잖아요. 인턴을 하거든요, 애들이.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대사관이 거기 다 몰려 있잖아요. 대사관에서 인턴을. 잘 관심 있는 저기로 가서. 야, 좀 이거를 레벨을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네가 그러면 국영수를 열심히 하고 막 내신 경쟁을 그렇게 할 그 에너지에 반을 덜어다가 사실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면 지금부터 반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활동 그런 거 열심히 중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너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조지타운대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뭐 사실 우선 학비가 문제예요. 학비. 사교육비 최대한을 줄여가지고 엄마 아빠 뭔가 이렇게 저축하셔가지고 지금 마련하고 아들 하나니까 여기는 지금 올인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너만의 스토리를 좀 만들고 영어는 지금 굉장히 잘하니까 그런 거 살리고 그래서 방크 활동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뭐 일본어로 표기되고 그런 거를 뭐 호주 정부랑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바꿨다. 그다음에 지금 뭐 1,000만 부를 찍어내는 교과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바꿨다. 이걸 지금 스토리로 써가지고 조지타운대 들어가가지고 또 제3세계 같은데 봉사활동하고 막 그랬던 것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학부를 4년을 보내면 뭐 외국 국제기구에서 뭐 그냥 일하는 걸 넘어서 지금 그 정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좀 높게 잡고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뒷동산으로 올라가는 데는 별로 준비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상위권 레벨에 있고 좀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좀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 하려면 이제 하나 방법이 아이들과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뭐 너는 진로를 어떻게 해서 뭐 어디를 특목고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서 뭐 수시 정시가 어떻게 되니까 일반고 어디가 유리하고 뭐 이런 좀 마이너한 정보에 그거는 애들이 지금 판단하고 애들이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와야 될 거거든요. 부모가 해줘야 될 거는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적인 측면, 그 부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하라는 건데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이제 하브루타 교육인 거예요. 우리 지금 그리고 그런 교육을 제일 잘하고 애들 무슨 학원 설명회 쫓아다니고 뭐 입시 경향이나 SAT 점수 더 잘 맞게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또 그 안에서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른 진로로 해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고 그걸 제일 잘하는 전 세계 집단이 유대인 집단이라고 그러죠. 가정교육, 그다음에 인성교육, 지혜교육, 부모가 그것만 신경만 써줘. 재능이나 인지교육 그거는 애들이 알아서 해. 애들이. 그런데도 성과가 나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수준의 좀 스탠다드를 갖고 한번 바라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20대에 명문대 학부를 들어가는 목표로 하면 길은 좁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학군지에 가서 원어브 댐으로 그냥 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성과 나는 애들 상위 10에서 15에서 20%. 나머지는 거기 가서도 7, 80%는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35만이 대학을 가서 이렇게 뭔가 정규직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25만 안에 들어가는 거야. 3분의 2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나 아니면 그 돈을 사실 아꼈다가 나중에 지금 진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았을 때 밀어주는 그런 방식을 할지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단순히 20대 무슨 학부를 어디를 가느냐 이거라고 하는 좀 낮은 목표에서 좀 벗어나서 3, 40대에 정말 애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번 찾는 데 도움을 주면 어떨까? 그런데 저는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오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7, 80가정 모여서 하고 있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지금 11월 30일에는 제가 거기 양재동 AT센터 제 블로그에 보면 아시는데 아이와 함께 쓰는 자소서 특강이라고 하는 걸 매년 하고 있어요. 매년. 그 아이들 지금 학종 대비라든지 뭐 학생부고를 대비를 뭐 코디를 고용하고 뭐 우리 일반 서민가정에서 쉽지가 않잖아요. 컨설팅을 받고 뭐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하면 어떠냐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자소서 첨삭해주던 사람이에요. 그런 걸 갖고 그러면 우리 샘플을 하고 또 같이 만들어가면서 다음 학교는 어떻게 생활할까, 그다음에 어디로 여행을 가고 뭐 어떤 경험을 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재밌고 즐겁게 하면서 또 아이가 자기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안 된다고만 생각하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학원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하는 아웃소싱하는 마인드에서는 새로운 어떤 변화나 대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대치동 가고 목동 가서 그대로 해서 원오브댐이 돼서 확률은 몇 %예요? 성공 확률 20%예요. 투자 수익률 20% 이게 나타난 결과잖아요. 지금 명문학원에 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치동 목동까지 와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 가는 애들 퍼센티지를 내면 몇 % 나오겠냐는 거예요. 20%잖아요. 20%의 수익률을 갖고 한번 배팅을 하실지 아니면은 좀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아이들이 만족하고 또 그 진짜 깨달았을 때 좀 뭐 밀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저기를 갖고 한번 더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배팅을 하실지는 각 가정이 결정하시고 그래서 한번 현명한 판단을 많이 하시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오늘 우리 간담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